저 같은 분들이 똑같이 고생하지 않기 바라면서 이 영상을 이제 찍는 거예요. 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컨텐츠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제작을 시작을 해봤어요. 이거 영상 제작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번 계약한 매장까지 총 9개째 식당을 제가 계약을 한 거예요. 생선 장사한 매장 3개 빼고.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 이번에 9개째 제가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, 정확하게. 근데 위생교육이 온라인이었는데 이제 전면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어요. 다 가서 받아야 돼요, 이제 신규는. 근데 허리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. 아직까지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워낙 허리가 또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그쪽에 이제 호텔을 잡고 잤어요. 같이 전날에 같이 잤죠.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게 교육장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찍 갔어요. 일찍 가갖고 이제 딱 이제 서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딱 이제 교육하러 딱 들어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. 혹시 위생사 자격증이나 영양사 자격증이나 조리사 자격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? 그러는 거예요. 손을 이렇게 태어나서 저만 딱 들었으니까 어떤 자격증 있으시죠? 그러니까 조리사 자격증 몇 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을 안 받으셔도 된대요. 어쨌든 장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나니까. 그리고 이제 저는 위생교육 짬바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 그쪽에 이제 해당 공무원분한테 이제 절차를 물어봤죠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, 자격증만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. 그래서 제가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시청에서는 이 행정 업무 담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더라고요. 그래갖고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. 근데 이게 막상 쉬울 것 같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터집니다. 뭔 소리지? 위생교육은 받으셔야 되는데요? 자격증이 있으셔도 받으셔야 돼요. 이런 또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아니 제가 지금 교육장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왔다.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높은 그 전문 담당관을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제 바꿔줬는데 맞대요. 맞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서류가 병원에 가서 향정신성 약물 복용을 한 게 없는지 그런 검사를 해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병원에 전화를 했죠. 그랬더니 좀 우리 동네 큰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잘 몰라요, 그 내용을.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, 이제 그러더라고요. 이제 거기서부터 그 전화로만 1시간 가량을 썼어요. 그리고 다시 구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. 그 담당자까지 연결되기까지 한 10분과 한 4번의 또 그거를 거쳐서 연결됐어요. 어떤 검사를 받아와야 되냐, 어떤 병원에서 그거를 하냐. 그랬더니 이제 이 시에서 지정해준 병원이 있어요. 그 병원을 이제 갔죠. 국가기술 이 자격증에 의사 소견서를 받으러 왔다.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또 다시 물어봐요. 어떤 검사를 하러 오셨냐.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왔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다 얘기하고 검사를 받았어요. 받고 이제 그거를 그 의사 소견서가 나오면 그 소견서를 들고 시청에 가서 면허증으로 바꾸면 돼요. 그 면허증을 들고 구청에 들어가면은 이제 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혹시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위생교육을 안 받으셔도 돼요. 사진 2장이 또 반명한판이 필요합니다. 그것까지 있으셔야 돼요.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 위생교육이 이렇다 하면은 불공평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법인은 대리가 되고 매장이 여러 개인 사람은 대리가 되고 개인은 안 되고 저는 보건증도 미리 다 떼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이 이런 하나의 내용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좀 적용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편한데 다 달라요.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요. 자격증 있는 사람은 또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시스템적인 부분이 너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반명한판 2장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위생교육장에서만 얘기를 했어도 제가 전화로 2시간 넘게 통화할 일은 없었을 거죠. 그리고 공무원도 그만큼의 인력 낭비를 안 하게끔 되겠죠.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전혀 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서 그 해당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이제 찍었고요. 매장을 오픈하게 되시면 순서가 이렇잖아요. 일단은 가게를 보러 다니잖아요.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다.
그러고 뭐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. 이제 이러면은 일단은 그 매장이 저는 그래요.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보름 정도 확인을 합니다. 무조건 가서. 확인했죠? 안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을 때는 배팅이 들어갑니다. 권리금에 대한 배팅을 이제 하는 거죠. 조금 이제 닦는 거예요. 그렇게 출하위가 되면 가계약금을 걸고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. 그 사장님 분이랑.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 날짜를 정하는 거죠. 우리 건물주 분이랑 언제 계약을 하겠다. 그래서 10%를 걸고 날짜를 정해서 다 돈을 하고 이제 위생교육을 받아놓고 영업 허가증을 양수양도를 받는 게 가장 편해요. 기존에 있던 사장님하고 일반 음식점이면 가서 양도 양수를 같이 받아서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실사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편합니다.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뭐 필요한 집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정리를 싹 해놔야 돼요. 그걸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계약이 끝나면 건물주하고 나와의 그 계약서가 딱 내가 돈을 다 송금을 했을 때 계약서가 나옵니다. 그 영업 허가증과 그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줘요. 그 사업자가 이제 나와야 모든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그거 부르고 전기업자 부르고 포스기 아저씨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 불러가지고 일의 순서를 이제 딱 정해 놓는 거죠. 인테리어 업자 같은 경우는 목공이랑 전기 무조건 1번 들어와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주방은 동선만 이제 짜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무슨 집기가 들어가면은 가로 세로 폭이랑 해갖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딱 그 도면을 받아 놓고 나서 주방 공사는 하면서 안에 이제 전기 공사랑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인테리어는요 하실 때요 잔금을 이제 보통은 50%를 먼저 달라 그래요. 그 자재를 사야 되니까.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잖아요. 하자를 본인이 다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마무리 잔금을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몇 번 당하진 않았는데 한 번 정도 같은 경우는 공사한 거에 대해서 뭐가 이제 좀 안 맞았어요. 뭐 설비적인 부분에서. 그래갖고 이거를 하자 보수를 해달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돈을 다 받아서 그런지 뭐 전화도 안 받고 내일 갈게요 안 오고 막 그게 한 달, 두 달이 넘어갔고 결국은 다른 업체를 불러갖고 이제 다시 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돈을 나중에 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. 프랜차이즈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. 이제 개인 업장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. 메뉴 짰던 거에서 이제 간판 업자를 불러갖고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을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되고 그렇게 해갖고 뭐 가게 유니폼을 맞춘다든지 이제 그릇 사러 다니고 가게 집기가 뭐뭐 필요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가오픈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하잖아요. 이틀 정도. 근데 옛날에는 이 동네 상권 같으면은 가오픈을 해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손님이 이해해주겠지라는 그런 기간으로 모두들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. 제일 중요합니다. 가오픈을 했을 때는 제일 잘해야 돼요. 이 가게 오픈했다고 온 손님들이 단골이 되느냐 마느냐의 그 정말 무서운 입소문이 나는 시점이 가오픈 시점이에요.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오픈을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좀 피해서 하는 편이에요. 장사는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. 아 대박 나야지 막 그러는데 얼마나 길게 안 망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실상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. 금요일날 오픈을 했는데 주방 직원도 자기 혼자야. 알바도 구해놨는데 초짜야. 왔는데 뭐 풀이에요 풀이야. 근데 여기요 저기 보셨죠 범희씨? 그런 상황 보셨죠? 백날 얘기해도 준비 안 됐는데 욕심이 이제 그득그득 해가지고 그날은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. 근데 손님들이 짜증내고 이런 거는 보지도 못해요. 본인이 바빠버리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심하니까 좀 준비를 하고 조금 한가한 날 오픈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. 왜냐면 뭐 2, 3년 하다가 뭐 훅 해먹었다가 유행 가가지고 탁 떨어져가지고 장사 안 되고 뭐 이런 장사보다는 그래도 탄탄한 매장으로 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창업이 실상 뭐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운데 실상 또 해보면은 장사는 그래요. 좀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음식만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은 그래도 직장 생활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제일 많아요. 범PD님이 저랑 이제 시장도 다니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그러시잖아요. 도대체 잠은 언제 자고 안 피곤하십니까?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. 시장을 다니면. 그죠? 네. 막상 따라다녀 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. 너무 힘들죠.
저도 이제 오토 매장이라는 거를 옛날에 돌려봤고, 이 범피디님도 지금 오토 매장을 돌리고 계시고, 주변에 뭐 주인이 붙어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뭐 여러 성향이 있겠지만, 내가 항상 후배들이 창업을 하면 그래요. 목숨을 한번 진짜 걸어봐라. 여자친구랑 뭐 놀러 가야 된다고 뭐 여름휴가 뭐 일주일씩 가고 뭐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.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본인 취향이지만, 일단은 장사가 잘 되면은 모든 뒤에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. 장사가 어중이 떠중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. 일단 몸이 어느 정도 피곤은 해도 장사만 잘 되면 직원을 더 쓸 수도 있고, 내가 좀 편하게 장만 받아주고 아침에는 좀 자고 오후에 출근을 해도 되고,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장사가 안 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몇 년 금방 가요. 여러분 이제 많이 힘들더라도 본인이 진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진짜 어느 정도 50%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, 친절함이라든지 마케팅도 중요하고,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그래도 그 본질은 흐려지지 않는다고 보니까요.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모두 파이팅이고요. 저도 오랜만에 가게를 이제 한 근 2년 반 만에 옮기는 거라서 걱정 반, 기대 반, 설레임도 굉장히 많으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. 나머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이제 가게가 이제 한 보름 남았어요. 보름 조금 넘게 남았는데, 이제 옮기는 그 부분으로 해갖고 영상을 또 찍어서 잘 올리겠습니다. 바빠서 신경 많이 못 쓰고 있는데, 그래도 계속 봐주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